네,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네, 오늘은 더 빅스쿨의 이건 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벌써 8월이 열흘이나 지났는데 30대가 되면은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하던데 전 아직 20대여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저 대본 보면서 놀랐어요. 이거 준비하신 거죠? 저 공격하려고 미리. 아, 작가님이 하셨나 봐요. 아니죠? 시간이 진짜 빨라요. 이게 사실 어른들이 항상 이런 얘기 해줬거든요. 10대는 10km/h, 20대는 20km/h, 그리고 30대는 30km를 달린다고. 이게 갈수록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감이 좀 안 가는 말이긴 한데. 네. 부럽네요. 즐기세요. 그때만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사실 이제 여기 고정으로서 욕심도 있고 입출 카드를 받고 싶다는 욕심도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리즈물로 이제 가겠다라는 생각을 구체화했습니다. 면접 답변 말의 yes or no. 이걸 한번 시리즈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오늘도 이제 실제 기업에서 나온 질문들을 바탕으로 이 대답이 옳은지 틀린지 한번 어떻게 하면 또 좋은 대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대체 어떤 기업에 짚어주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빠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농협은행 기출 질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농협은행이 이제 사실은 이게 5급에서 나왔던 기출 질문인데 6급에서도 자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들으신 분들은 근데 이게 농협은행 아니라 할지라도 어디서든지 한번 들어본 경험이 있을 건데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거나 혹은 거절했던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고를 보니까 건쌤이 실제 사례로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면접을 봤던 친구가 이렇게 답변을 했고 사실은 이 친구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 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갖고 와 봤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제가 그 친구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회 시절 관습적으로 선배 학생회장이 졸업할 때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선물을 사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금액도 10만 원이 넘어가는 액수여서 저와 같은 많은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했고요. 내부적으로 이와 관련해 회의를 거친 결과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이를 거절해 선배들께 말씀드려 악습을 개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경우에는 꼬리 질문이 없나요? 당연히 있죠. 이제 경험 질문이라는 거는 사실 그 경험만 들었을 때 판단해가지고 좋은 경험이구만, 안 좋은 경험이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은 거의 안 해요. 이 다음 질문은 보통 이거에 대해서 다 들어보고 나서 그와 관련된 꼬리 질문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답변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는 어떻게 질문이 나왔냐면 그러면은 이제 악습을 개선했다고 했는데 그 선배랑은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추가적으로 실제가 됐었죠. 혹시 당연히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건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상납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상납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진 씨도 아마 아까 대기실에서 상납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 좀 약간 팀장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 직원분께 팀장님 생일이니까 케이크를 다 같이 돈을 모아서 사자라고 제안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께는 싫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 돈을 왜 지출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 사례를 읽어보고 제가 그랬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요즘은 그래서 케이크를 받으시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런 것 같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예진 씨가 보시기에는 이거는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안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도 동의합니다. 말에 yes or no를 한다면 저는 no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소소하긴 해요. 근데 이제 yes, no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no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답변일 수는 있지만 너무 현상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리끼리 판단해가지고 그냥 선배한테 선배 이거는 좀 나쁜 것 같아요. 이러고 마는 약간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려고 했던 바가 정말로 있는지 이걸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단은 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부당한 지시라는 게 좀 너무 당연히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자, 이게 예진 씨도 방금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팀장님한테 좀 사이가 안 좋다 할지라도 뭐 이제 떠나시는 분이고 뭐 생일이고 하니까 케이크를 좀 사드리자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동기들이랑 아니면 후배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부당한 짓인가요? 저는 부당한 짓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하자고 하는 뜻으로 말을 했던 건데 네.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굳이 내 사비를 내야 돼?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들죠.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또 부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은 이게 부당하다라는 게 어디까지가 부당한 지시인지 왜 부당한지를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답변을 할 때 그냥 왜 부당한지에 대한 이야기랑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선배한테 졸업 선물을 주는 거는 악습이다라고 결론을 귀결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 좋은 대답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노인 거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도 이 부당한 지시라는 게 당연히 부당하면은 당연히 따르지 않는 게 옳다라는 거는 맞는 표현이지만 정말 어디까지가 부당한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도 확실히 이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방금처럼 예진 씨 입장에서 이야기하신 것도 내가 면접관이라고 한다면 저게 왜 부당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질문은 왜 나오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 시리즈 하면서 맨날 이야기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면접에 있어서 대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면접을 보는 가장 큰 이유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부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히말라야에 올랐던 마라톤을 했던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히말라야에 왜 올랐는지, 마라톤을 왜 나갔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이 대답도 부당한 지시를 뭐 수능하거나 거절했던 경험이 있는가 이 물어보는 질문 의도 자체는 그걸 왜 부당하다라고 생각할까? 라는 걸 들으면서 이 친구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을 알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에도 학생회 시절 관습적으로 선배한테 뭔가를 뭐 바치는 게 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걸 왜 부당하다고 생각했는지가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엄밀히 따지면 이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은데 한 사람당 10만 원씩 거두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10명이서 1만 원씩 걷는 게 과연 이게 부당한 건가? 면접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추측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판단 기준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안 좋은 결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꼬리 질문으로 그럼 관계는 망쳤겠네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거를 부당하게 생각했다라는 그 판단 기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왜 이거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부당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케이크 사자 그래서 기분 나빠라고 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왜 후배 그때 따랐나요? 네. 우선은 제가 뭔가 표정이 안 좋아서 그러면 제가 일단 살게요 라고선 사오고 그 이후에 카카오톡으로 입금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고민해봤는데 이거는 그래도 또 거절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카카오로 또 송금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왜 수능했는가? 혹은 왜 거절했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 왜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판단 기준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이거를 왜 부당하다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에 왜 수능했는지 혹은 왜 거절했는지 이 두 가지까지 함께 담아 있어야지 비로소 여러분들의 명확한 판단 기준 앞으로 들어와서도 이 친구는 선배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겠구나 혹은 이게 아무리 부당하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일단은 수능하겠구나 혹은 일단은 거절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에 대해서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뭐 케이크 사줬어요 혹은 뭐 그냥 이거 우리끼리 생각해봤는데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선배한테 그냥 선물 못 드리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들어와서도 그럼 자칫 잘못하면은 팀장님이랑 뭔가 마찰이 있을 때 동기들끼리 으쌰으쌰 가지고 팀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동기들끼리 다 같이 얘기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거절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지 않을까라는 정말 극단적인 우려사항까지도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그리고 왜 수능했습니다, 왜 거절했습니다 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선 예시에서 노를 받은 이유는 뭔가요? 자, 일단은 앞서 지금 지원 사례 다시 한번 답변 지금 까먹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학생회 시절에 관습적으로 선배 학생회장한테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의 선물을 이제 사주는 경우가 있었대요. 네. 근데 이제 금액도 10만 원이 넘어가는 액수여서 저와 같은 친구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했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이 친구가 이걸 부당하다는 지시로 받아들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10만 원이라는 액수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돈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좀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당연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나중에 야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퇴근을 하는데 택시비 주세요. 라고 할 것 같이 들려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굉장히 왜냐하면 한두 명이 아니라 학생회가 다 같이 모았을 때 10만 원이라는 돈인데 혼자서 10만 원이면 굉장히 큰 액수일 수 있겠지만 뭐 10명, 20명이 넘어가는 사람이면 한 사람당 10,000원, 2만 원일 텐데 그게 부담스럽다고 하는 거는 물론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네. 이 액수 그 자체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첫 번째로 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앞서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회의를 거친 결과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이를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거절해서 선배들한테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정해가지고 이건 아니에요 라고 하고 선배한테 그냥 완전히 그냥 서로 간의 소통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전달만 네. 했다는 거. 사실 이거는 또 의사소통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노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쌤, 근데 이 경험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 경우에도 옳은 답변으로 병행이 가능할까요? 저도 이거 강제로 한번 바꿔봤어요.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에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친구도 제가 노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최종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뭐 이 답변이 매력적이지 않지만 완벽하게 바꿀 수 있으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준비해본 답변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학생회장이 졸업 선물을 사비로 달려라는 관습적인 지시를 거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자리는 공적 영역으로 사적 영역에서까지 위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학생회의 올바른 비판 의식과 자유로운 의사소통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판단의 기준이겠죠. 네. 이에 따라 간부회의를 진행하였고 해당 내용을 학생회장에 전달하며 학생회의 지속성과 회장의 올바른 지위 회복을 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서 이거를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그 판단 기준,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거절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자, 근데 여기서 아까 꼬리 질문이 뭐가 나왔죠? 처음에 답변했던 친구.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네, 라고 하는 꼬리 질문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별로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라는 이게 나오는 게 네. 사실은 이게 판단해가지고 거절하거나 수능했을 때 꼬리 질문 나왔을 때 이거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관계 망쳐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답을 하고 나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필살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해서 다만 관습에 따라서 여지껏 그래왔던 부분도 있고 단순히 부당하다를 넘어서 인간적인 관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을 넘어서 그냥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와 함께 더 마음을 기리고자 롤링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대신 전달해드려서 그 기분을 풀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판단의 기준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고 인간관계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네. 그럼 앞서 부당한 지시의 수능 혹은 거절과 관련해서 그 판단 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반 사기업에서 부당하다라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를 진짜 면접에서도 사실은 사기업에서도 질문이 진짜 많이 나와요. 네. 대표적인 예시로 직장 내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어떻게 하겠는가? 와 같은 질문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앞서도 판단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질문도 사기업에서도 사실 부당하다의 판단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야, 내가 카드 줄 테니까 커피 2잔만 좀 사와라 라고 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당합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부당하진 않고 기분이 좋진 않은데 네. 사와야죠. 그렇죠? 네. 근데 내 것도 사주고 부장님 것도 사주고
그리고 돈은 부장님이 지출한대요. 그럼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어떤 친구는 이걸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걸 부당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부장님 이상이라는 거죠. 그분들도 그런 경험, 시켜본 경험, 내가 돈 다 내고서는 사준 경험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부당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적 영역에서 어떤가를 지시하거나 부탁을 내렸을 때는 굉장히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의 판단 능력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 판단에 대해서 유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을 물어봤을 때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사기업에서 그냥 어떤 판단을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유보하는 거, 발을 빼는 거. 그거는 필살기를 알려드리면요. 규정과 규범에 입각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베스트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과 규범에 입각해가지고 회사의 악영향이 명확한 경우에는 당연히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근데 회사의 악영향이 애매하다, 없을 수도 있다, 혼자서 독박을 쓸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게 부당하다고 느껴질지라도 일단은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능과 거절은 이에 따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빠져나갈 구멍을 제시한다는 게 사실 그 의미거든요. 뭐 방금처럼 실제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사장님이 본인한테 세차를 해오라고 시켰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단은 이게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주어진 업무 중에 하나가 세차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신입사원으로서 함부로 이거를 좌우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이 업무로 인해서 다른 진짜 중요한 필수 업무들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업무가 누락되고 있으니까 조금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공손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방법. 그래서 결국에는 수능과 거절도 그거에 따라서 판단할 능력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가요? 무조건 있을 거예요. 무조건. 다만 이제 왜 없다고 생각하는지가 필수인데요. 그게 여러분들은 사실 이걸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제가 바로 떠오르는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애매했던 지시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순응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얘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 꿀팁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 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톡톡!